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이단 신천지의 1순위 포교 대상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피해자와 이단 전문가를 만나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3호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크로마 하프 연주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세계 6개국 선교를 위한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한해가 저무는 12월 중순 부산 온종합병원이 환자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연합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제16회 웨슬리언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으며 입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갖는 예비 대학생들은 이단의 포교의 집중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실제 수능이 끝나고 이단 신천지로부터 포교를 당한 피해자들이 구티비의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단 신천지에 포교를 당해 7개월여 동안 교도로 생활했던 A씨. 길거리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웹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랑 대학생 대상으로 이제 이상형 월드컵을 해서 그걸 토대로 만들려고 한다 해서 이제 이상형 월드컵을 해줬더니 마지막에 이제 번호랑 이름을 받아가고 지인을 통해서 포교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인의 설득으로 신천지 위장교회에 기독교 뮤지컬을 보러 간 B씨는 수능이 끝난 후 신천지에 빠져 7년여간 활동했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러 위장교회로 처음에 이제 가서 그곳에서 뮤지컬 다 보고 나서 이제 후속으로 이제 상담 이런 것들, 미술 심리 상담 이런 것들 후속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담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수능이 끝나고 포교당한 사례입니다. 이단 전문가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며 신천지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언가를 배우는 속도도 빠른 나이대고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사기꾼이 있는지는 모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사이비 입장에서는 타겟으로 삼기 너무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이죠. 11월부터 1월까지는 확실히 1순위 타겟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난 미성년자의 특성을 포교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도사는 이어 수능이 끝난 학생이 포교 목적으로 접근하는 신천지 교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천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신천지가 계속 새로운 전도법을 개발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하니까요. 변하지 않는 신천지의 특징을 가지고 예방해야 합니다. 김 전도사는 교회 밖 카페 등에서 개인 성경 과외를 진행하거나 학원처럼 생긴 이른바 복음방 건물에서 집단 성경 공부를 하고 비유풀이 교리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신천지의 변하지 않는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경 비유풀이는 구절의 단어와 문맥,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필요한 단어들만 선별하고 연결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1순위 포교 대상으로 예비 대학생들이 지목되는 가운데 이단 전문가들은 교회 내에서의 신천지 포교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목회자 곁에서 평생 묵묵히 목회 사역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모들인데요. 이름도 빚도 없이 교회와 목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그동안 행사를 열 때마다 교단 자체 합창단이 서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었다고 하는데 마침내 교단을 대표하는 27명의 사모들이 모여 백석사모 합창단이 창단됐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14일 서울 서초구 백석총회관에서 사모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합창단은 단장 유영삼 목사를 필두로 지휘자 허양 목사를 포함한 단원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교단 행사 때 다른 합창단에서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백석교단이 왜 합창단이 없지? 교단 합창단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 세미나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날 창단 연주회에는 백석교단 소속 목회자를 비롯한 사모들의 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사명, 은혜 아니면, 주의 은혜라 등 지난 9개월간 준비한 16곡의 합창곡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단원들은 한 달에 4번
원근각지에서 연습을 위해 모이지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모님들이 사실은 그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는 뭐 말 못하고 그리고 뒤에서 목회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제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이제 해소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그 사모님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입니다. 합창단은 앞으로 교단의 이름을 걸고 소외계층과 군부대, 교도소 등 찬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헌신하겠다며 삶을 치유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 합창단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성탄절을 앞두고 성경 속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 크로마 하프를 활용한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크로마 하프 연주단은 10일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제4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회는 지난해와 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선교를 위한 연주회로 열렸으며 수익금은 인도,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러시아 등의 선교비로 전달합니다. 연주회는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크로마 하프 연주단 단목인 이만호 목사의 인도와 뉴욕 교협 직전 회장인 이준석 목사의 개회 기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 이진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다윗이 연주한 수금, 크로마 하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주할 때 기도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기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섯 그 나라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단장 박영희 권사도 인사말로 성탄의 계절에 이 자리가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크로마 하프 연주단은 첫 번째 무대를 이진아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와 복음성가 메들리를 선보였으며 이어서 소프라노 이희정 선생, 테너 김영환 전도사, 바리톤 임관순 선생이 오 거룩한 밤을 찬양했습니다. 크로마 하프 연주단은 두 번째 무대에 올라 친숙하고 정겨운 동요와 명곡 메들리를 연주했고 마지막 무대로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와 캐롤에 맞춘 율동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단목 이만호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지를 위한 정기 연주회를 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찬양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전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오늘 뉴욕 크로마 하프 연주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선교를 백방 밀어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참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뉴욕 크로마 하프 찬양단은 지난 2006년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이만호 목사 3호, 이진아 목사가 설립한 이후 미 동부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교계 집회와 중대형 행사에서 연주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사라져가는 요즘 그 가운데 성탄절을 기념하는 귀한 행사들을 통해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외출이 어려워 송년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아픈 환자들을 위한 연합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부산 온종합병원이 13일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입원한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병원이 기획한 공연입니다. 이날 음악회엔 구티비 불경본부 권사합창단과 수용로교회 문화공연팀이 함께해 찬양과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합동으로 진행되는 연주회를 통해 환자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 그 수용로교회 합창단 그리고 구티비 권사합창단이 이렇게 오셔서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 환자분들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한 안정을 느끼고 또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이대한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도 너무 심란했는데 공연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밝아졌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9번의 연주가 진행됐습니다.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환자들은 박수 갈채를 보내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연주자들은 오히려 환자들을 통해 감사를 느끼게 됐다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인데도 불편한데도 참고 잘 들어주셔서 저희가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다 자신의 어떤 존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이 끝난 이후 공연팀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환자실을 방문해 캐롤과 성탄절 찬양을 연주하며 기도로 위로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온종합병원 권용수 원목은 향후 더 많은 환자들에게 복음의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연중 이런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기독교 3대 명절에 이런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연말, 복음이 담긴 찬양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입니다.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14일 경기도 교양시 일산 광림교회에서 제16회 웨슬리안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송년회엔 존 웨슬리 신앙을 계승한 6개의 웨슬리안 교단 관계자들과 신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송년회 예배 설교에 나선 웨슬리안 지도자협의회 양기성 대표회장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선행을 베푸는 성화의 삶을 사는 진정한 웨슬리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행하게 노력합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마지막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이번 송년회에선 제2회 찰스 웨슬리 음악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음악회에선 트롬본 이한진 교수와 위드콰이어 합창단, CCM 가수 김민성, 장한희 등이 참석해 성탄을 기념하는 무대를 꾸몄습니다. 전라북도를 위한 기관장들의 기도 모임인 홀리클럽이 구티비 방송 부흥을 위한 합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진행된 기도회에는 전북의 기관장들과 지역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해서 전라북도가 성시화되고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각 직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전주 동영교회 이진호 목사는 욥의 믿음을 강조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원 본부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티비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기도의 힘을 받아 더욱 방송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이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 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의 요구를 할 경우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김태유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시간 14일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에 입국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논란에 이어 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 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며 한미일 간의 북한 미사일 정보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 사이 유행이 심해 의심 환자 수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의 20배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2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61.3명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주보다 26.1% 늘어난 것으로 3주 전과 비교하면 63.9%나 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유행세는 특히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컸습니다. 질병청은 지난달 타미플루 등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31만 5천 명분을 시장에 푼 데 이어 비축분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가맹수수료 횡포 질타를 받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15일 전국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와 택시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개편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주요 택시 3단체 및 가맹택시업계와 기존 3% 이상이던 가맹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서비스 출시 등에 합의했지만 일부 사안을 놓고 이견이 갈려 세부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택시업계 모두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공정배차 정책 시행, 프로 멤버십 폐지, 상생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의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다수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덴마크 경찰과 정보당국은 이날 오전 해외 동맹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잇따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날 4명이 유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로테르담에서 붙잡힌 57세 용의자 1명은 독일 당국이 검거를 요청한 하마스 대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 이후 지난 수주간 우리나라에서도 유대인과 유대인 시설에 대한 공격이 늘어났다며 이는 부끄럽고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외교안보 수장을 보내 가자 지구에서 막대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전면 공세를 제한된 규모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 달성에 더 중점을 두며 두 동맹 간 이견이 다시 노출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에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각각 만나 가까운 미래의 고강도 작전에서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며 가자 주민 수천 명이 숨진 전쟁을 새로운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설리번 보좌관에게 하마스가 제거될 때까지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하고 중립적 국가로 만드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21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특별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구체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비군사와 중립적 지위라며 이 목표가 달성돼야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푸틴 대통령이 올해 대규모 소통 행사를 연 것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서방의 지원도 약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이 고대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향한 정책 전환이 뚜렷해졌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을 선택하고 내년에 1년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며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준은 지난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주말이 내릴 또다시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으로 폭설이 예보되는데요.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전북에도 2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 충남에도 많은 곳은 10c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 11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에 뿌린 장대비가 그친 이번 주말 전국에 한파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급격하게 영하 1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큰 추위로 한랭 질환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